상상도 못할 일이 미국 사립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 어머니가 유학 간 딸 기숙사로 보낸 캐리어 하나가 기숙사 문화를 뒤흔들고 미국 학생들의 사재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소녀가 낯선 미국 학교에서 순식간에 한국 제품과 문화를 퍼뜨리는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된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상한 걸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좀 확인해 봐도 될까? 기숙사 감독 선생님의 말에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5년 전 나는 갓 입학한 중학교 신입생이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무서운 날이었다.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했던 물건들이 이 낯선 미국에서는 의심의 대상이 될 줄이야. 나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사립중학교 필립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었다. 이 학교는 미국 상류층 자제들이 모이는 엘리트 학교로 입학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특히 할머니는 우리 하루가 미국 명문 중에 가다니 장하다고 등을 토닥여 주셨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국에 도착한 나는 곧 문화적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첫 번째 장애물은 음식이었다. 매일 아침 식당에서는 차가운 샐러드와 버터 바른 토스트, 시리얼이 나왔다. 한국에서 따뜻한 밥과 국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나는 먹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억지로 모닝 샌드위치를 먹었다가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던 날도 있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언어였다.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업 시간의 속도와 토론 분위기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내 모습에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날씨였다. 1월의 매사추세츠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했다. 기숙사 난방은 형편없었고 침대는 얼음장 같았다. 나는 몇 겹씩 껴입고 잤지만 너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할머니네 온돌방이 간절하게 떠올랐다. 룸메이트 사브리나는 뉴욕 출신 미국인 중학생이었다.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인사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다. 매일 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데 엄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화면 속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엉엉 울고 말았다. 엄마, 여기 너무 추워. 너무 외로워. 나 못하겠어. 한국 돌아가고 싶어. 엄마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하루야,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뭐든 보내줄게. 내가 필요한 거 다 말해. 며칠 후 사감 선생님이 말했다. 하루야, 오늘 도착한 택배가 꽤 큰데. 한국에서 온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엄마가 보낸 캐리어였다. 캐리어를 열자 엄마의 손편지가 맨 위에 있었다. 하루야,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가 내 옆에 있진 못하지만 이 캐리어에 엄마 마음을 담았단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그 안엔 쫀득한 약과와 찹쌀떡, 김라면, 미역국, 계란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이 있었다. 전기장판. 이게 뭐야? 이불에 전선이 달렸어. 사브리나가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전기장판이야. 한국에서는 겨울 필수품이야. 전혀 위험하지 않고 온도 조절도 가능해. 그날 밤 전기장판을 깔고 잤다. 따뜻함에 눈물이 났다. 정말 할머니의 온돌방에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뜨거운 물에 믹스커피 한 잔을 탔다. 커피의 달콤 쌉쌀한 향이 방 안에 퍼지자 사브리나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무슨 냄새야? 엄청 좋은데. 나는 주저없이 내 컵을 건넸다. 한번 마셔볼래? 한국의 믹스커피야. 따뜻하게 막 탔어. 사브리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게 뭐야?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은근하게 돌아. 나 이런 커피 처음이야. 나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저 작은 스틱에 한국의 마법이 들어있는 거야. 그날 아침 난 깨달았다. 엄마가 보낸 캐리어는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내 마음과 타인과의 벽을 허무는 작은 한국이었다. 며칠 후 기숙사 난방이 완전히 고장났다. 영하 14도의 추위가 건물을 꽁꽁 얼렸다. 학생들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돌아다녔다. 사감 선생님은 최소 이틀은 걸릴 거예요 라며 공지했다. 그날 밤 우리 방에는 사브리나의 친구 에밀리가 놀러왔다. 항상 조금 냉랭했던 아이였지만 그날은 떨면서 말했다. 진짜 춥다 이러다 얼겠어. 사브리나는 나를 힐끔 보더니 웃었다. 나는 살짝 머뭇거리다 전기장판을 꺼냈다. 이건 전기장판이야. 한국에서 겨울마다 사용하는 이불 같은 거야. 온도도 조절되고 진짜 따뜻해. 에밀리는 반신반의하며 손을 얹었다. 이게 진짜로 따뜻하다고? 잠시 후 장판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하자 에밀리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따뜻해. 나 지금 천국에 온 것 같아. 곧이어 소피라는 친구도 들어와 전기장판을 체험했고 그녀 또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거 대박이다. 이런 거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밤 우리 방은 전기장판 체험방으로 변했다. 소문을 들은 다른 친구들도 몰려왔고 전부 감탄하며 말했다. 이거 수출해야 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재들이야. 나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조용히 웃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많은 친구들에게 한국의 것들을 소개하게 되었다. 브라이언이라는 영국 출신 학생은 시험 공부에 지쳐있던 어느 날 내가 건넨 믹스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외쳤다. 이게 진짜 커피야? 내가 지금까지 마신 건 커피가 아니었어. 그는 매일 믹스커피를 찾아오며 말했다. 이 커피 없으면 공부 못해. 그러더니 어느 날 제안을 했다. 하루 우리 맥심 커피 클럽 만들자. 커피 마시면서 각자 나라의 문화도 얘기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말이야. 그렇게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스터디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다. 브라이언, 사브리나, 에밀리, 소피 그리고 나. 우리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각자의 배경을 가진 중학생이었지만 작은 스틱 하나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 셈이었다. 전기장판과 믹스커피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사감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하루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전기장판 때문에?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니 하워드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그분은 기숙사 규정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장판 말인데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 근데 기숙사 규정상 침대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허가되지 않았단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죄송해요. 전 그저 추운 날씨에 친구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때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이어졌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직접 그 전기장판을 좀 살펴봐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방으로 선생님을 안내했다. 방에선 사브리나와 친구 몇 명이 전기장판 위에 앉아 있었다. 모두 당황한 눈으로 일어섰다. 나는 장판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한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과열 방지 기능도 있고 타이머도 있어서 꺼지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워드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셨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다. 그래,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의 전기장판 중 일부는 미국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더라고. 특히 너처럼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며칠 후 기숙사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전기장판 사용 허가 안내. 사전에 기숙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전기장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고 안전 지침을 따를 것.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루야, 너 덕분이야. 진짜 고마워.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다. 낯선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꾸었다는 실감이 들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워드 선생님에게서 일어났다. 어느 날 밤 하워드 선생님이 당직을 서고 계실 때 내게 다가오셨다. 하루야,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사실 나도 그 믹스커피에 중독됐어.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셨다. 야간 당직 설 때 마시면 정말 좋더라고. 달콤하고 따뜻해서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야. 한국엔 왜 이렇게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은 거니?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럼 이제 선생님도 맥심 커피 클럽 가입하셔야겠네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며 내가 건넨 믹스커피를 소중히 받아가셨다. 몇 주 후 맥심 커피 클럽 모임이 평소처럼 열렸다. 사브리나, 에밀리, 브라이언, 소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모였다.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나누고 믹스커피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갑자기 내 휴대폰에서 영상통화 알림이 떴다. 엄마였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기에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지금 엄마랑 영상통화해도 될까?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하루 엄마 너무 궁금했어. 화면을 켜자 엄마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다. 지금 다 같이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하루 엄마. 사브리나가 크게 인사했다. 전기장판과 믹스커피 정말 감사해요. 우리 기숙사가 바뀌었어요. 브라이언도 웃으며 말했다. 시험 공부는 하루 엄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앤드류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저희 부모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이번 방학에 한국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루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다음엔 더 신기한 한국 물건들 많이 보내줄게요. 영상 통화가 끝난 뒤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국의 겨울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풍경이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여기가 조금 익숙해졌어. 그리고 여기에 작은 한국이 함께 있으니까. 며칠 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브라이언이 눈에 띄었다. 그는 피곤에 지친 듯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브라이언, 괜찮아? 엄청 피곤해 보인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루야, 오늘 집중이 하나도 안 돼. 단계 좀 필요해. 초콜릿이라도. 그 순간 나는 가방에서 믹스커피 2개를 꺼냈다.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받아 그에게 한 잔 건넸다. 이거 마셔봐. 한국 믹스커피야. 정신이 번쩍 날걸. 브라이언은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뭐야? 커피인데 달콤하면서도 커피 본연의 쓴맛도 나. 진짜 맛있어. 그는 단숨에 다 마시고 말했다. 나 지금까지 커피를 오해하고 있었어. 이게 진짜 커피네. 다음 날 브라이언은 나를 찾아왔다. 하루, 혹시 어제 그 커피 더 있어? 한 봉지만 더 줄 수 있을까? 기쁜 마음으로 몇 개를 건네주자 그날 저녁부터 기숙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지우가 가진 한국 믹스커피, 그거 어디서 사는 거야? 부모님한테 보스턴 한인마트 가보라고 해야겠어. 맥심 커피 클럽은 이제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 문화와 감정,
따뜻함이 오가는 작은 축제였다. 시험 기간이 되자 서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힘든 시간을 견뎠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전화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 한국 믹스커피 꼭 사줘. 인터넷에 맥심이라고 쳐봐.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셨다. 각자의 문화에서 중요한 음식이나 음료에 대해 에세이를 써보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믹스커피를 주제로 삼았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마시던 한국의 커피, 지치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던 그 커피.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기숙사의 분위기를 바꾸어준 이야기. 에세이를 제출하자 선생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하루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아내는 내 시선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엄마, 믹스커피 거의 다 떨어졌어. 이번엔 좀 많이 보내줘.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우리 딸 그렇게 많이 마셔도 괜찮겠어? 그래도 알았어. 듬뿍 보내줄게. 이제 겨울이 또다시 찾아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나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전기장판, 커피,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 기숙사 곳곳에서 한국 전기장판을 펴고 자는 친구들, 식당에서 믹스커피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그리고 금요일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맥심 커피 클럽. 이 모든 것은 엄마가 보낸 작은 캐리어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 지금은 나도 대학생이 되었다. 그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브리나, 브라이언, 에밀리 등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때때로 모여서 밥을 먹고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 겨울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저 외로웠던 한 명의 중학생이 작은 한국을 들고 미국에 와서 하나의 문화를 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던 그 시간. 그건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다.